거짓에 기반한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 해산이 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이재명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김만배 출소까지 계산된 사법 시나리오였습니다. 못된 대가리 참 잘 돌아간다 라는 말이 여기서 딱인 것 같은데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이가 양심이고 나발이고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장악 플랜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요, 대장동 핵심 인물 5인방에 대해서 항소를 전격 포기했습니다. 이게 전혀 이 검찰의 뜻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항소에 대해서는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마감 시간 7분 전에 항소를 포기하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정성호는 외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 정도만 이야기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또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깡패 두목이 밤길 조심해라 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결재서를 들고 가가지고 이게 최선이냐, 이거 다시 신중하게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 그건 뭡니까? 도장 못 찍겠다, 빠꾸, 이 말이죠. 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그 1, 2, 3이 뭐냐,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요,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검찰 사무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조항을 또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해보면, 그러니까 정성호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구두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니까 얼마든지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갈 구멍을 파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항소 포기 외압 사건은요, 뭐 단순한 행정 판단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정권의 생존 프로젝트 2단계다라는 거죠. 1단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든 끌려 내려오든 그 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측근들에 대해서 사면 떨어뜨렸죠. 보호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질질질 끌고 지금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고 있죠. 자, 검찰의 인사 장악했습니다. 법무부 내부에 이재명계 변호사들로 포진시켰습니다. 완성 단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항소 포기가 바로 그 2단계 시나리오의 핵심 퍼즐인 겁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미 경고를 했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위한 항소 포기,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라고 헤드를 잡았습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죄는 아버지가 감옥엔 아들이, 그러니까 죄는 이재명이가 짓고 감옥에는 김만배가 대신 가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뭐 한동훈 이야기는 밑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자, TV조선은 이렇게 다룹니다. 백광현, 남욱 녹취를 공개했다. 김만배 대통령 임기 중에 석방 교감이 있던 듯하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 백광현 씨는요,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부패가 하도 구린내가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눈 감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에 관해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남욱과의 통화 녹취를 틀면서 김만배에게 3년짜리 이 깜빵행을 약속하면서 뭔가 더 큰 것을 보상을 주겠다라는 것이 약조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장동 5인방 중에 남욱 변호사의 말을 담습니다. 자, 김만배가 자기는 감옥에서 3년만 살 거란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다. 3년만 참아라. 뭐 대통령 임기 중에 빼주겠다.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한 녹취를 틀었습니다. 국회에서 말이죠. 자, 이재명은요, 이미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김만배는요, 3년 복역 후에 정권 임기 내에 출소시키고, 정진상하고 김용은 항소 포기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던 뇌물죄 연결고리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재명 본인의 무죄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자, 이 모든 흐름을 총괄하는 세력은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 최고위 라인입니다. 법무부엔 이재명 전담 변호사 출신 13명 포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법을 왜곡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죠. 자, 민주당은요, 검찰 내부의 반란을요, 검란이다 라고 매도를 하면서 헌정기관 전체를요,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환시켰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김만배가 아마 곳곳에 이재명에 대한 증거, 자료들 숨겨뒀을 겁니다. 김만배는 법조 기자 출신이죠. 뭐 USB든 뭐 지하철 사물함이든 어디든 간에 이재명의 비밀을 분산해가지고 숨겨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하고 있겠죠. 이재명이 나 못 건드려. 내 입이 열리는 순간 이재명은 두려움이 열릴 것이야. 내가 입을 닫으면 동가 이재명의 두려움은 내 것이 되는 것이야. 이재명을 내가 움직이고 있어. 이재명은요, 김만배가 숨겨둔 자료들 아마 다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를 지켜야 하는 거죠. 김만배가요, 이재명과의 약속인 3년의 형기를 살고 나와서 7천억에 가까운 돈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파라다이스일까?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김만배도 매일 죽음의 공포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재명의 드럼통 정치는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김현지 현수막 제거하라라고 지시하고 있고, 반중 시위 못하게 막고 징역 5년 때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황교안 총리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머물면서 결국은 체포했습니다. 법을 잔인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재명의 드럼통 정치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왜 사법 쿠데타의 본격 신호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의 3년 출소 시나리오가요, 정권의 마지막 보험이다 라는 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TV는요,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입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 참여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 오늘의 사건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머리를 참 잘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머리를 참 아름답게 쓴다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확률 폭등하고 관세 아직도 25% 때려맞고 이런 거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자리는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본인을 다듬기 위해서, 법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법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항소 포기, 이거 되게 큰 사건입니다. 1948년에 헌법이 공표되면서 이 검찰에 대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인정이 됐고 대한민국 상권 분립의 기초가 시작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77년 동안 없던 일이 이재명 때문에 생긴 겁니다. 헌정사상 윤석열 정부 전까지요, 이 탄핵이 21번 있었습니다. 78년 동안 21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요, 이재명의 민주당이요 29번의 탄핵을 발의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도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부터 시작해서 탄핵이 계속됐었습니다. 31번의 탄핵이 있었다라는 거죠. 78년에 21번, 그런데 3년 동안 31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이재명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이재명과 이재명의 민주당은요, 대한민국의 암흑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항소 포기, 김만배 3년의 시나리오의 핵심은 뭘까? 뭐겠습니까? 일단 이재명이 사는 길이다라는 거죠. 항소 포기 후의 상황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돈 7,800억 이거 훔쳐가지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법률 위반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판부가 특경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배임죄로 판단해가지고 400억 때려 넣었습니다. 재판부도 이 대장동 5인방 이재명의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자, 이재명에게는요, 대장동이 단순한 부패 사건 아닙니다. 이미 검찰과 법원을
정치 권력의 부속기관처럼 다루면서 항소 포기를 통해 가지고 사법적 증거선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을 바라보는 전직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400억 대장동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전직 판사 장동혁 당대표입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로 이재명이가 지난 9월 30날에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고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의 일부가 무죄로 선고된 것이다. 7,800억 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 항소를 막아버린 것이다. 8천억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다.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정확합니다. 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촉 받아가지고 장동혁 당대표가 이야기합니다. 야,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라고 하니까 특검하자. 그런데 사실 국정조사하고 특검 해봤자 지들이 원하는 검사들 꽂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미친 특검 3개 돌고 있죠. 그럼 미친 특검처럼 돌릴 겁니다. 그러나 그 끝은 탄핵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77년 역사상 항소 포기는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범인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고 하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로써 정진상, 김용의 뇌물 흐름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될 겁니다. 나무개 말처럼요. 김만배는 3년으로 입을 다물 겁니다. 복역하고 나오면요. 주님 위에 건물주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재명은요. 관련 증거 없음. 이걸로 무죄 가능성을 확보한 거죠. 이 구조는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권 보존용 사법 시나리오입니다. 즉 김만배의 침묵, 복역, 이게 이재명 정권의 생존의 대가. 얼마짜리? 7,400억짜리. 3년 후 출소 시점은 이재명 정권의 말기다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 모든 재판 종료시킬 겁니다. 이재명은요. 사법 피해자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다음 정치 도약을 노릴 겁니다. 슬프게도요. 이재명이 짜놓은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이거 꺾을 수 있는 건 지금이 기회일 겁니다. 자, 검찰 통제와 프레임 전의 완결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제발 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요. 좌경화되어 있죠.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왼쪽 문 열고 뛰쳐나갔죠. 다행인 건 뉴미디어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에서 정치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다행인데요. 그래도 힘이 부족합니다. 자, 항소 포기 후에 검찰 내부에서는 들끓었습니다. 전국 검사장 18명 노만석에 대해서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혀라 라고 요구했고요. 결국 노만석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이걸로 끝날까?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은 빤스런했죠. 이재명 정권 내에서 출세를 선택하느냐, 이 깜빵행을 선택하느냐라는 것 생각해보고 깜빵은 안 되겠다라고 빤스런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남아가지고 이래저래 화살을 받았는데요. 11일에 하루 출근 안 하고 쉬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노만석이 막 불었습니다. 아, 저기 법무부에서 외압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였는데 그 3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항소 포기가 아닌 게 없었다. 법무부에서 내린 지침이었다. 등등등 막 배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꼬리 자르기 안 될 겁니다. 결국 이것을 지시한 정성호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 즉각 검난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검사들은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검찰 반발을요. 항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직 통제를 시도 중이다라는 거죠. 아우, 보기만 해도 거북스러운데요. 정청래나 김병기나 독인 개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내부 반발을요. 명백한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엄중 조치에 나서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지들끼리 행님 아우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의혹이다 라면서 진상규명할 국정조사를 하겠다,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검사 징계법을 폐지해가지고 여타 국가공무원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검사가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 파면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법사위 또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민주당이 프레임 작업 참 잘하거든요.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 잡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라고 했냐, 조작 기소다라는 프레임 잡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에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빠르게 이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머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통제 메커니즘은 정교합니다. 항소 포기라는 정치 명령을 때렸고요.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몰아서 탄압합니다. 언론에는 정치 검찰 쿠데타라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여론전이다? 아니요. 검찰 전체의 도덕성과 존재 이유를요 무력화시키는 심리전입니다. 즉 항소 포기로 내부의 반발, 검란이다 라고 프레임 잡고 통제하겠다고 법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무릎을 꿇려서 침묵시키는 거죠. 이 5단계 프레임은요, 정권 내부의 공포, 정치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법이 죽고요, 그 자리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요, 그러면 정치가 공포가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은요, 검찰의 독립을 잃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는 이재명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겠죠. 그 결과가 뭐냐? 이재명의 5개 재판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재명의 대장동에 대한 항소 포기는요, 정치적 결정이자 사법적 음모. 김만배의 3년은 대가. 법무부의 침묵은 그 공범인 겁니다. 법무부가요, 이재명의 전담 로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로펌은요, 법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진짜 뻔뻔하게 지금 대응하기 때문에 노답이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법무부에 들어가 있는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13명입니다.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법무부가요, 국민의 법무부가 아닌 거죠. 이재명의 법무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멈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여전히 과반에 가깝습니다. 펜앤드 마이크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날 공개됐는데요.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가지고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이거 어떻냐라고 물었습니다. 재판 재개 동의하냐라는 응답이 49.2%, 동의하지 않는다가 43.3%, 잘 모르겠다가 7.4%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잘 모르겠다라는 건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진짜 이 정치 무관여층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닐까. 자, 잘 모르겠다를 재판을 열어야 한다라고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면 49.2%에서 7.4%니까 56.6%가 되겠네요. 일단 국민의 과반 가까이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시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환율 1465원 찍었습니다. 거의 고정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IMF 때요, 환율이 1,900원, 2,000원대 갔다라고 하지만 그건 스파이크 뛸 때였습니다. 평균이요 1,400원에서 1,500원이었다라는 거죠. 1,465원은요 지금 IMF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국민연금이요, 이 지금 환율을 잡기 위해서 어떤 장난을 쳤는지, 이 국민연금의 정치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퇴직금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 국민연금이 원화와 주식 방어 수단으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다룰 생각입니다. 10년 내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10년도 길죠. 자, 법을 가벼이 여기는 권력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검찰을 누르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언론을 통제해도 결국 무너지는 것은 그 권력 자신이죠. 국민의힘은요 이미 이재명 탄핵합시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민심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 대학가 곳곳에 이재명 불법 탄핵 반대하고 경제 무능에 대한 규탄을 담은 대자보가 붙여졌습니다.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재심 촉구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심 외에도요,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판결문에도 이재명의 390회가 언급이 되었고, 이재명이 승인한 정황까지도 언급이 되었는데, 이제 대장동 주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촉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외부 압력 의혹이 있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자, 대자보에는요,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자, 민주당은 광우병, 세월호, 태블릿 PC 등 거짓 선동으로 정권을 전복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역시 거짓의 연장선이다 라고 핵심 있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거짓에 기반한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민주당 해산이 나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이제 국민들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는요, 끝이 아니라 이제 몰락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김만배 3년 복역 딜, 그리고 검찰의 항소 포기, 그리고 이것을 다 싸서 검난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시나리오는요, 완성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국민 저항 또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163일째 외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거죠. 김영윤TV였습니다.